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포스코 DX가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이 급등의 기본 원인이 뭘까요? 네, 뭐 때문에 급등을 했습니까? 이 부분을 오늘 알아보고요. 네, 그리고 임시 주총을 또 소집하죠, 여러분. 이번 건의 임시 주총은 뭘 위해서 하는지, 네,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6, 1413, 네, 요거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따가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금 포스코 DX의 에너지가 강한가? 네, 그리고 목표를 지금은 어디에 둬야 되느냐? 네, 이 건을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네, 자, 오늘 뭐 중요한 말씀을 많이 드리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상 후반부에는 집중 매집주 한 종목을 제가 공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참고하셔가지고요. 대박 시세 한번 내시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 포스코 DX가 왜 급등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네. 뭐 좀 짚히시는 데 있습니까? 짚히시는 데 있으세요? 이게요. 우리가 포스코 DX 같은 경우가 포스코 그룹 쪽에 그 그룹사의 힘을 빌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사실 많이 해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 스마트 팩토리 있죠. 네. 그러니까 4차 산업 스마트 팩토리 로봇. 네. 이쪽 사업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뭐 전기차 충전, 네, 이 건의 사업도 하고요.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의 그 엔지니어링이라든가 IT 서비스 쪽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또 그룹 후광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죠. 근데 포스코 DX가 오늘 급등을 한 것은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 팩토리 쪽에 모멘텀이 좀 작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시장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그 4차 산업권, 로봇권, 네, 이런 건과 관련된 종목들의 시세가 상당히 좀 좋았어요. 네. 자, 이 영향도 좀 작용되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사를 통해서도 좀 보셨을 겁니다. 네, 오늘 날짜 새벽 6시 38분에 뭐 이 건의 재료가 떴던 거 아마 보실 수 있습니다. 주가가 강세인데 그룹사 공장에 로봇 적용을 확대하기 때문에 이 건의 모멘텀이 크게 또 작용이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불경기 때는 사람 줄여야죠. 사람 줄이다 보면 로봇을 역시 계속 그 공급을 하는 것은 앞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은 2차 전지권뿐 아니라 포스코 DX의 스마트 팩토리, 네, 이 건의 모멘텀이 크게 작용이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였고, 다른 그 포스코 그룹사 종목들보다 그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좀 좋죠. 좋습니다. 포스코 그룹주 중에서 제일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를테면 이제 포스코 홀딩스 이게 차트입니다. 좀 늘어져 있죠. 이거는 포스코 DX고요. 요거는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에요. 어떤 게 제일 낫습니까? 포스코 DX가 제일 나은 모습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코스피 이전 건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난번에 임시주총을 통해서 이전 결의를 이제 했고요. 근데 또 임시주총을 위해서 재료가 하나 또 나온 게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임시주총 또 소집을 해서 뭐 주주 확정하기 위해서 뭐 임시주총권에 대한 재료가 있었죠. 근데 요거는 이제 결산을 앞두고 나온 건이라고 보여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주 명부 폐쇄 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을 해서 임시주총 의결권 행사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이라고 그랬죠. 요게 그 건이 있어요, 여러분. 요게 그 공시가 나온 부분을 잘 확인을 해 보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자, 공시가 나온 것 중에 뭐 배당 건이나 뭐 이런 그런 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요. 다른 건입니다. 뭐 일례를 들어서 금감원 전자공시에 가보면 임시주총 해가지고 나오죠. 정관을 일부 변경하는 건입니다. 그죠? 그 여기 나와 있는 요건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걸로 봐서는 중요한 내용은 여러분 아닙니다. 그죠? 중요한 내용은 아니네요. 임시주총은 12월 27일에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단 뭐 이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정도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임시주총은 코스피 이전 건과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만은 우리가 이미 이사회 결의를 했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그 건과 관련한 공시가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이런 케이스라면은 한 내년도 한 1월쯤에 이전이 이제 성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 그때부터 신규 공매도는 이제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러면 그 공매도 잔고가 어느 정도인가? 네, 이 부분을 우리가 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금감원 가가지고요, 그 건과 관련한 건을 좀 조사를 해봤어요. 네, 조사를 해봤더니 자, 요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수치로 306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포스코 DX의 그 공매도 잔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매도 잔고가 이만큼 남아 있다는 거죠. 예, 뭐 꽤 많은 거죠. 전체적인 시총 따져보면 별건 아니지만, 그리고 금액으로 따지면 1,413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주식 수로 따지면 306만 주고. 자, 그러니까 요것이 이제 차츰차츰 사그라들겠죠. 네, 만일 코스피 이전이 이 시점이라고 한다면 신규 공매도는 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이전의 공매도 잔고는 점차 줄어드는 패턴으로 전개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는 이렇게 그 306만 주 1,413억으로 굉장히 부담을 주는 것 같지만, 이 부담은 결국 경감될 수밖에 없고, 코스피 쪽으로 가서 당분간은 코스피 200 종목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어요. 기간적인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포스코 다른 그룹사들 주가보다도 이런 식으로 모양이 괜찮은 거죠. 네, 여러분들 뭐 다 잘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 그죠? 다만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 로봇주들이 좀 괜찮았고, 그리고 포스코 DX가 아까 그 재료도 좀 나왔고, 그래서 올라오기는 했습니다. 다만 이제 에너지로 보면 밑에 거래를 보시면 거래는 좀 아직 좀 빈약하죠. 힘이 좀 떨어져요. 힘이 떨어지고, 그리고 전체 시장이 내리가다가 약간 들어 올렸는데, 이것이 이렇게 V자로 계속 연속되는 반등은 아니고 이게 좀 바닥을 그 잡아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결국 그 다른 포스코 DX 같은 종목들도 힘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수가 바닥을 잡기 전에 포스코 DX 나홀로 이렇게 V자로 계속 간다는 것은 조금 무리수일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는지 아시겠죠? 그겁니다. 뭐 물론 외인기관 매매는 좋은데 얘네들도 주가 올라가면 또 물량 내놔요. 네, 빨간 선하고 초록선인데 그걸 생각할 필요 있고, 그리고 공매도도 이제 좀 올라가면 또 일단 뭐 단기 그 공매도 치는 물량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지금은 욕심내는 구간은 아니고, 포스코 DX도 자리를 잡아야 시세를 제대로 낼 수 있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올라왔지만 쭉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1번 코스는 좀 힘들고, 여기서 자리를 좀 잡는 거, 이게 된 다음에 위쪽으로 시세를 낸다든가 그런 2번 코스로 올라가더라도 2번 코스로 갈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요 구간에서는 그 물량을 좀 줄여보는 게 맞아요. 그래 놓고 나중에 또 저가 타점을 우리가 보면 되고, 예상과 달리 더 그 슈팅을 해서 이 지점을 돌파했을 때는 매도 타점을 또 우리가 보면 되는 거고, 그렇게 좀 순리적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시장을 떠나서 포스코 DX 홀로 시세를 계속 내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예,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렇다면은 여러분들께서는 더 올라갔을 경우에 타점, 그리고 더 내려갔을 경우에 타점, 네, 요 타점들을 정확히 보고 매매하는 게 좋은데, 요 부분은 제가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다 이겁니다. 그죠? 네, 그렇게 좀 보세요. 우리가 지금 중장기로 보는 것보다는 시장을 감안해서 이런 타점을 잘 보고 매매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타점을 보는 것은 제가 많이 도와드릴 수 있겠고요. 뭐 예를 들면 어떤 면을 제가 도와드릴 수 있냐면 뭐 이런 것들이죠. 일단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포스코 DX의 현상을 이해하고, 충분히 우리가 주고받는 말로 서로 믿음을 가져야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매매 사인을 드릴 때는 여러분들 신뢰를 하시고 매매를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우선적으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네, 요걸 제가 도움을 좀 드릴 거예요. 네, 하루 이틀 드리는 게 아니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는데, 그냥 종목명만 주세요. 네, 포스코 DX, 네, 이렇게 상단에 전화번호로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포스코 DX라고 문자 꼭 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소통해서 적절한 베스트한 매매를 우리가 하자고요. 아시겠죠, 여러분?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매집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 올릴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달에 매집을 할 수 있는 종목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매집주는요, 이미 급등한 종목을 매집을 하는 게 아닙니다. 네, 밑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가려고 하는 종목, 네, 이런 종목을 매집을 해야 그래야 크게 수익 나고 안전하게 수익 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매집을 할 만한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지금 시장을 고려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네, 아시겠습니까? 지금 시장을 고려해서 여기에 딱 맞을 종목을 매집을 해야지 맞지도 않은 종목을 매집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이 종목은요, 시총이 그렇게 큰 종목이 아니에요. 시총이 너무 크면 가볍진 않죠.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선택한 종목은 시총이 1000억에서 3000억 정도 사이의 종목이라는 걸 먼저 말씀 좀 드리고요. 가격도 너무 고가권이어가지고는 좀 안 될 것이고, 그리고 너무 잡주성이고 저가주, 네, 이런 쪽들은 부실주 위험이 있죠. 네, 상패대 위험도 있고 그런 종목은 하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이제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의 가격의 종목을 선택을 했고요. 목표는 더블 정도, 네, 더블 정도를 목표로 일단 잡아봤어요. 네, 뭐 경우에 따라서는 더 크게 시세도 낼 수 있는 거죠. 시장이 더 크게 만들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이 종목이 제가 지금 현재 크게 주목하고 있는 이슈의 주변주가 아니라 총대장주입니다. 우리는 어떤 종목들 할 때요, 네, 어떤 종목 매수를 할 때 주변주나 부대장주 이런 거 사서는 안 되고요. 총대장주를 항상 잡아야 돼요. 네, 총대장주를 선택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뭐 단기적으로나마 지금 현재는 3고 시대가 지금 현재 주식시장 발목을 좀 잡고 있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즉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죠.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3고 시대의 대안으로 우리가 선택할 만한 그런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총대장주를 선택을 해봤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 현재 그냥 지나쳐 버리려 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지만 한국과 미국은 11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요, 11월 달에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되어 있어요. 네. 자, 제가 잠깐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 어떤 자료냐면은 이 자료 한번 보세요. 네, 이게 이제 KB 쪽에서 나왔던 증권사 보고서입니다만은, 자, 10월 금통위 의사록과 물가를 볼 때 확대가 될 11월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폭 정도를 일단 지금 현재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이 정도를 이제 가늠하고 있는 정도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11월에 대한민국의 금리 인상은 불보듯 이제 뻔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착안해서 종목을 좀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보시다시피 금리 인상을 하는데 폭과 관련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11월 달에는 반드시 금리 인상을 한다는 얘기죠. 네,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을 꼭 해볼 필요가 있다. 네,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KF증권이죠. 네, KF증권에서 나온 자료인데 10월 한국 금통위에서 뭐라 얘기를 했냐면 11월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하는 그런 건의 재료가 나왔던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0월 달에는 그 건에 대한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가 종목을 선택하고 이슈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죠. 뭐 잘 아시다시피 11월 달에 그리고 미국 FOMC에서 금리 인상을 할 개연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좌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제 기사를 하나 좀 보여드리면은요, 이 고금리 장기화 조짐에 고민 깊어진 개미들, 뭐 이런 기사가 지난 10월 1일에도 좀 나왔습니다만은, 이게 문제는 이제 금리가 인하되는 것이 바로 인하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고금리 기조가 계속해서 지속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되고, 한국이 금리 인상을 11월 달에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금리 역전이 15개월째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사상 최장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결국 11월 달은 금리 인상이 결국 확실하게 될 가능성이 많겠다. 이런 기사도 나온 것을 우리가 목격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시대로
단기적으로는 접어들었습니다. 이게 계속될 건 아니고 단기적으로 어떤 그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적합한 섹터와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으로 그 생각이 되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제가 선택을 해본 겁니다. 여러분들 그 지금 현재 네이버 같은 데 가셔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뭐 세 가지만 보세요. 뭐 이를테면 달러 가격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상당히 높죠. 달러 가격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습니다. 이 환율,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환율에서 어려울 수밖에 없고 원화 가치 하락, 고환율이라고 그러죠. 원달러 환율이 이제 높아지는 거니까 이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네. 그리고 또 있죠, 여러분. 네. 자, 미국 국채금리 같은 경우가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최근에 올라와 있어요. 3개월 내에 최고치입니다. 그죠? 네, 1년으로 보더라도 최고치예요, 지금. 4.61까지 지금 현재 상승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거는 전부 이제 11월 달에 금리 인상을 염두에 두고 채권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네, 그리고 아까도 그 달러 보면서 우리가 환율을 좀 봤지만 현재 보시다시피 이제 우리 대한민국 환율도 3개월 내 최고치입니다. 3개월 내 최고치라는 거 1350원대라는 거 생각 안 할 수가 없고 1년을 통틀어 보더라도 지금 이제 9개월 만에 최고치 그 가격선에 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유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현재 유가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높은 수준으로 이런 것들도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WTI 유가 같은 경우도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3개월 내 최고치예요. 그리고 1년으로 봐도 거의 최고치 근처에 지금 현재 육박해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시대에서 시세를 제대로 낼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우리가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고 이 측면에서 이 건과 관련한 총 대장주를 제가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근데 이 종목이 실적도 뭐 나쁜 게 아니고요. 예년 정도 수준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조정장의 아주 최적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의 주봉과 월봉을 한번 지금 살펴볼까요? 제가 잠깐 이제 보여드리면 자, 주봉과 월봉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식이에요. 이게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움직이면 2021년도에 더블 시세 냈죠. 그리고 2022년도에도 더블 시세를 냈어요. 그러니까 움직이면은 뭐 10% 20% 움직이는 게 아니라 더블 정도를 내는 끼가 많은 아주 가벼운 종목이라는 거죠. 아까 시총이 1000억에서 3000억 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월봉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면은 자, 지금 뭐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몇 개월 쉬다가 이제 막 먼저 쭉 튀어 올라가서 급등을 하면 그거 우리가 매집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현재 막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채비를 차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가 매집을 할 수 있는 지금 타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꼭 이번에 좀 비중을 확 실어서 잡아야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종목을 좀 잡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냥 매집 이렇게 상단의 전화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매집이라고 문자를 상단의 전화번호로 주시면 제가 막바로 그 종목 보내드리고 그리고 이제 보내드리고만 마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매도를 할 시점까지 그리고 이제 매수를 하더라도 뭐 한 3번 정도 나눠서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타임을 말씀을 좀 드릴 것이고 매도를 하는 타임까지도 끝까지 제가 케어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볼 거니까요. 여러분들 꼭 이 종목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문자 주세요. 뭐라고 말씀 주시면 되냐면 그냥 뭐 간단해요. 매집 이렇게 문자를 간단하게 주시면 됩니다. 어디로요? 상단의 전화번호로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매수 시점부터 매도 시점까지 끝까지 케어해서 최선을 다해서 더블 정도 최소한 더블 정도 시세 이상을 내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아시겠죠?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대박 드세요. 대박 드세요. 매집주 잡아서 대박 드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